슬로우 조깅으로 어떻게 기록이 단축되는 걸까요? 50대 후반의 나이에 슬로우 조깅만으로 풀코스 마라톤 3시간 44분을 기록한 슬로우 조깅의 저자 다나카 히로야키. 그는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얼핏 우스워 보이는 거의 걷는 속도와 같은 느린 러닝으로 비웃음을 샀는데요. 하지만 이건 결코 우습기만 한 러닝이 아닙니다. 그가 했던 거의 걷는 것 같은 슬로우 조깅은 과학적인 원리를 통해 기록을 단축시키는 걸 최적화해요. 이렇게 느리게 달리는데 기록 단축에 도움이 될까? 의문이 들었던 분들을 위해 오늘은 슬로우 조깅만으로 기록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얼마나 효과적일지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사례를 살펴볼까요? 레드클리프라는 영국의 마라톤 선수가 있어요. 이분은 세계 신기록을 3번이나 기록하면서 2002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여자 마라톤 세계 신기록을 유지한 위대한 마라토너예요. 2002년 런던 마라톤에서 2시간 18분을 기록하면서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고 2002년 시카고 마라톤에서 본인의 기록을 뛰어넘으면서 세계 신기록을 2시간 17분으로 갱신했어요. 또 2003년 런던 마라톤에서 2시간 15분을 기록하며 또다시 세계 신기록을 갱신했어요. 또 한 명 위대한 마라톤 선수가 있죠? 바로 케냐의 킵초게인데요. 킵초게는 2번의 세계 기록 달성과 2번의 올림픽 금메달을 딴 마라톤 최초 2시간 1분대를 진입한 선수로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그런데 이 레드클리프와 킵초게의 훈련법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훈련할 때 저강도 러닝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레드클리프는 15회 훈련 중 12회는 저강도 훈련을 한다고 해요. 또 킵초게의 훈련 스케줄을 보면 주 3일은 저강도 러닝을 하고 주 1회 인터벌, 주 1회 마라톤 페이스런, 주 1회 템포런 같은 중강도에서 고강도 훈련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회복하고 휴식하는 스케줄을 따랐다고 해요. 이렇게 역사적인 선수들도 저강도 훈련을 기본으로 했고 특히 킵초게는 천천히 달릴 수 없다면 더 빠르게 달릴 수 없다 말하며 천천히 달리는 걸 강조했어요. 그럼 슬로우 조깅을 하면 어떻게 속도가 향상되는 걸까요? 가장 먼저 슬로우 조깅은 피로도와 부상 위험이 낮아요. 슬로우 조깅을 하면 몸에 크게 부담이 가지 않아서 거의 매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러닝에서 총 훈련 시간과 누적거리는 기록을 단축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로 꼽히고 있어요. 이렇게 슬로우 조깅은 마일리지를 꾸준히 쌓아갈 수 있게 해주는데 이게 결국 기록 단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또 슬로우 조깅은 천천히 오래 달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 지속적으로 유산소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지속하게 되면 최대 산소 섭취량과 산소 이용 효율이 서서히 높아져요. 심장과 폐가 산소를 잘 공급하고 근육이 산소를 더 잘 사용하게 되면서 달리는 동안의 에너지 효율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즉, 같은 페이스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심박수와 피로도가 감소하고 더 빠른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 체력이 형성되는 거예요. 또 슬로우 조깅을 하면 지근을 발달시켜서 지구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오래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게 돼서 10km, 20km 등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 기록을 단축시켜줘요. 슬로우 조깅으로 어떻게 지구력이 향상되는 걸까요? 근육에는 속근과 지근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속근은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는 근육으로 단거리 달리기를 할 때나 점프를 할 때 주로 사용돼요. 또 지근은 느리지만 오래 쓸 수 있는 근육으로 마라톤이나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 주로 사용돼요. 그런데 슬로우 조깅은 낮은 강도로 오랜 시간 달리기 때문에 지근을 주로 사용해요. 즉 슬로우 조깅은 지근 중심 훈련이기 때문에 빠르게 달릴 때보다 지근을 더 효과적으로 발달시켜줘요. 그런데 이렇게 지근이 발달되면 지근은 산소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서 오래 달려도 쉽게 지치지 않는 몸을 만들어줘요. 즉 지구력을 향상시켜줘요. 또 슬로우 조깅을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증가해서 에너지 효율이 좋아져요. 미토콘드리아는 러너들의 에너지 공장이라고 불려요. 미토콘드리아란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관인데요.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을수록 밀도가 높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요. 즉 같은 에너지로 더 빨리 더 오래 달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고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는 더 빠르고 오래 달리는 몸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슬로우 조깅과 같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은 미토콘드리아 수와 밀도를 모두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한 저강도 운동의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실험용 쥐들에게 13주 동안 하루 2시간, 주 6일, 트레이드밀에서 지속적으로 저강도 달리기를 하게 했어요. 그러자 미토콘드리아 밀도가 2배 이상 증가한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실험에 따라 장기적인 저강도 유산소 운동만으로도 미토콘드리아 양과 기능이 모두 증가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어요. 이렇게 슬로우 조깅으로도 기록을 단축할 수 있는 원리 잘 알게 되셨죠? 구체적인 슬로우 조깅 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저번에 관련 영상을 올렸었는데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그런데도 고강도 훈련, 스피드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시나요? 슬로우 조깅을 하면서 조깅 속도도 점진적으로 빨라지고 우리 몸이 더 오래,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몸으로 개선될 거예요. 그렇지만 서브3, 10km 40분 이런 더 높은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고강도 훈련도 병행해 주셔야 해요. 극적으로 속도를 개선하고 싶으신 분은 그에 맞는 훈련을 추가해 주셔야 돼요. 그럼 저강도 훈련과 고강도 훈련의 비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80대 20으로 해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과들이 있어요. 저강도 운동과 고강도 운동의 비율을 80대 20으로 훈련하는 방법인데요. 프론티어스 인피올러지의 2014년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80대 20 훈련법, 젖산역지 훈련법 등 4가지 훈련의 효과를 비교했어요. 10주간의 훈련 후에 10kg 기록 변화를 비교했는데 그 결과 80대 20 훈련법이 VO2 맥스 향상에 가장 큰 효과를 보인다는 걸 발견했어요. 80대 20 훈련법은 평균 5%의 기록 단축 효과를 보였고 다음으로 큰 효과를 보인 젖산여치 훈련법은 평균 3.6%를 단축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어요. 이렇게 꼭 달성하고 싶은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고강도 훈련도 병행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슬로우 조깅으로 어떻게 속도가 향상될 수 있는지 잘 알게 되셨죠? 오래오래 건강하게 달리는 걸 목표로 하신다면 조급함을 잠시 접어두고 즐겁게 슬로우 조깅에 빠져보세요. 이렇게 즐기면서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조깅 속도도 빨라지고 달리는 거리도 늘어나고 러닝 실력이 몰라보게 좋아져 있을 거예요. 저는 러닝을 시작했을 때 빨리 기록을 단축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어제는 6분 30초 페이스였으니까 오늘은 6분 20초대에 도전해야지? 별로 빠르지도 않은 속도인데 이렇게 1, 2초라도 줄여나가려고 하면서 러닝을 하면서도 계속 기록을 보고 머릿속에 기록 생각이 가득했어요. 러닝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꼭 너 페이스 얼마로 달려? 물어보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페이스를 올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또 매일 신발은 왜 찾고 있는 건지 역시 운동은 장비빨이란 말에 홀려서 누가 뭘 신고 기록이 얼마 빨라졌다 이런 얘기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랬더니 러닝을 하고 나서 기록이 잘 나온 날은 기분이 좋았지만 피로가 누적됐는지 한동안 기록이 정체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조금이라도 기록을 줄이고 싶어서 꾸역꾸역 달리다 보니까 달리기가 더 이상 즐겁지 않더라고요. 건강한 몸을 만들려고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달리기 그 자체가 즐거워서 달리기를 좋아했었는데 그걸 잊고 있었더라고요. 저처럼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하고 계신 달리기가 즐거운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잠시 달리기를 시작한 이유를 잊고 계셨다면 슬로우 조깅부터 다시 시작해보세요. 다시 달리는 즐거움을 찾고 자연스럽게 조깅 페이스도 점차 빨라지고 러닝 실력도 늘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슬로우 조깅으로 점점 발전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로 제 채널 구독해두세요. 여러분도 함께 소통하시면서 꾸준히 달리시는 데 도움되실 거예요.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